안녕하세요. 블랙버드 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매크로 리서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미국은 기준금리를 왜 올리지 않을까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12월만 하더라도 미국의 연준은 대차대조표 축소와 기준금리를 통해서 다소 긴축 통화 정책 기조를 보였고 매파 성향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월부터 한 달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인내심을 가진다고 하면서 긴축 통화 정책 스탠스를 완전히 바꾸면서 매우 강한 비둘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져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중국, 미국 및 유럽 등 국가의 경제 성장 둔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브렉시트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문제 등의 각종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긴축 정책으로 인한 전세계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변동성 증가와 불안 증가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세 가지는 이미 시장에서 널리 알려져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도 각종 뉴스나 보고서를 통해서 많이 보셨고 잘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 나름의 리서치와 그를 통해 추정한 아주 개인적인 의견을 바탕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 더 첨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 부채 증가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미국은 고용, 성장 등 모든 면에서 경제 호황기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경기 순환 및 성장 국면에서는 채권 발행이나 주식 발행 등 부채나 자금을 늘리면서 유동성을 증가시키면서 투자를 증가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면서 경제 선순환에 일조를 합니다. 지난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동안 미국의 부채는 1조 5천억 달러 증가하였고, 2018년 12월 기준으로 미국은 약 22조 달러 수준의 부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부채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보유하고 있는 정도는 감소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30일 발표한 미국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외국인 투자자의 미국 국채 보유 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50억 달러가 줄어든 6.2조 달러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미국채 보유 수량 감소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의 주요 보유국이자 매수 주체인 두 국가는 2018년도 중국의 경제 둔화 우려와 미국의 긴축 정책 흐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서 미국채 포지션을 축소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미국 부채는 증가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미국채의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채 순보유 수량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바로 이제 또 다른 주체가 이 많은 미국채 수량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부채들을 사고 있는 주체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채는 주요 매수 주체인 중국과 일본 외국인 투자자 보유 감소와 동시에 그 국채를 미국의 주요 은행과 기관, 연금펀드, 개인 투자자 등이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으로 각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규모를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그 표와 같습니다. 미국의 국내 주요 은행과 기관들의 보유 규모는 전체 22조 달러 수준에서 약 34%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 보유 규모인 28%를
28%라는 규모를 이미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2018년 동안 미국의 은행들이 사들인 미국 국채의 규모는 약 1조 3천억 달러 수준입니다. 22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총 부채에서 이제 최대 미국 부채의 보유자는 미국의 자국 투자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 이제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에 대한 매수 포지션, 채권 매수 포지션, 롱 포지션을 취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리가 인상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 가격의 하락은 채권을 매수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의 평가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이제 이는 만약에 미국이 지속적으로 미국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경우 지난 2018년 동안 약 1조 2천억이라는 대규모 미국채를 사들인 자국 기관들의 대규모 평가 손실로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연준의 스탠스 변화는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점진적 상승이라는 문구의 삭제와 인내심을 가진다라는 단어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호재입니다. 지난 이제 2018년 기준금리 인상 기조 흐름 속에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미국의 주요 은행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이라는 3천억 달러 수준의 엄청난 규모의 미국채를 사들였습니다. 미국채의 5년물과 10년물 가격 흐름을 살펴보면 10년물의 경우 10년물, 5년물 모두 마찬가지로 2018년 하반기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저점을 다지고 서서히 상승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곧 2018년 이제 하락기에서 그리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대규모 미국채 매수를 진행한 미국 기관들 입장에서는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엄청난 평가 손익을 보고 있다라고 간접적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현재 연금 펀드를 미국채를 담는 펀드 쪽에 들고 있습니다. 작년 말까지 해도만 해도 제 이제 펀드 수익률이 약 마이너스 1% 정도 손실을 보이다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약 2%가 조금 넘는 수익이 나고 있었습니다. 제 계좌도 그런데 아마 미국의 은행들은 저보다 훨씬 더 높은 평가 수익을 기록하고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과 통화정책 속도 조절 부분은 물론 이제 세계 경제 그리고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 등에 대한 우려와 관리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 은행과 기관들의 채권 포지션, 2018년 구축한 채권 포지션 부분도 일부 고려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미국 기관들의 미국채 포지션 축소나 일정 부분 손익 실현 또는 포지션 변화 신호가 일어나면서 채권 가격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통화정책의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낮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며 해당 의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거나 판단을 하시고 그 결과는 모두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무튼 오늘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 추가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이유이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나고 좋은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버드 파트너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